보조금까지 받으면 도대체 얼마냐? 네, 안녕하세요. 가키마님입니다. 오늘은 모터쇼 얘기인데요. 와, 이게 나왔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네요. 조금은 심각하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현대기아차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분위기 엄청 좋고 해외에서 상도 많이 받고 예전처럼 만들지 않잖아요. 확실히 차를 굉장히 잘 만들고 디자인, 성능 거의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갑자기 최근 몇 년 사이에 차를 잘 만들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예전 분들은 차 좋다고 하면 뭔가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논쟁들이 온라인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가솔린 시대가 완전히 끝난다는 겁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분위기예요. 특히 이번 상하이 모터쇼를 보면 정말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어째선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현대차가 모든 자동차를 놓고 보면 어디쯤 할까요? 10위? 생각보다 높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회사는 폭스바겐, 그리고 토요타, 그리고 르노, 그리고 GM이죠. 그 다음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세계 5위, 거의 굳건하게 5위로 들어섰어요. 안착한 셈이지. 그런데 전기차를 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당연히 테슬라가 1등이고 비아디, 우링, 볼보, 상해 이렇게 4개 정도의 회사가 10위권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몇 위쯤 되냐? 현대기아차는 10위권 안에 없습니다. 일본 차도 전혀 없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현대차나 뭐 일본 메이커들 보면 자꾸만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기술력이 부족해서 못한 거라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게 뒤졌는지, 그리고 이걸 빨리 따라가야 되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됩니다. 네, 제네시스가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중국에 출시를 하게 됐죠. 드론으로 막 수놓고 뭐 의리의리한 행사했습니다. 이번에 상하이 모터쇼에서 제네시스 최초로 전기차 버전 G80 전동화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80 전동화 모델 그리고 제네시스 X 콘셉트카 내놨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과연 먹힐까 하는 불안함이 있는 거 여러분들도 드시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왜냐면 중국 시장은 요런 차가 별로 없잖아요. 메르세데스 벤츠, BMW 말고는 요런 세단 시장이 아니야. SUV 시장인데 이걸 내놓았다고? 살짝 걱정스럽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죠. 현대차에선 당연히 넥소, 밍투 EV, 팰리세이드 이런 차들 나왔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5를 공개했습니다. 현대차에서 다른 차들 다 보셨으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이 밍투 EV 지난번 광저우 모터쇼에도 나왔었던 차거든요. 영어 이름이 또 있어요. 미스트라라는 이름이죠. 꽤 예쁜 차 아닌가? 예쁘지 않나요? 실내 보면 그랜저급입니다. 와, 대단한데? 이 소나타보다 더 좋아 보여요. 옛날에는 중국에다 파는 차들은 우리나라보다 조금씩 못하게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조금씩 좋게 팔고 있습니다. 중국에 나가는 차들이 미국이나 한국에 나가는 차보다 조금씩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꽤 높은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 살짝 걱정스러운 건 배터리가 57kW야. 아이오닉이 72거든요. 57이면 너무 작지 않나? 소나타급의 전기차, 소나타보다 실제로는 더 작기도 작아요. 디자인은 예쁘게 뽑긴 했는데 이게 중국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 중국은 SUV 시장인데. 기아차는 요번에 EV6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모델 라인업에서 그렇게 새로운 건 없었지만 8개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혹시 8개 좀 적지 않나? 근데 이게 사실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전기차 열심히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게 판매량 그래프 보시면 불과 한 3년 전에 비해서 반이 아니에요. 반의 반이 떨어졌어. 지금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 기아차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 심각한 얘기 한다더니 갑자기 이렇게 나열하냐 이러실 텐데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일단 몇 개만 더 보자고. 일단 현대차, 기아차 내놓은 거 보셨죠? 근데 현대차, 기아차뿐이 아니고 중국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참여합니다. 특히 콧대 높은 독일 메이커들도 뭐 예외 없죠. 메르세데스 벤츠 EQB를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와, 정말 많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거를 바라보고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을걸? 왜냐면 EQA 이미 나와있죠. EQC 이미 나와있어. 근데 EQC는 비싸, EQA는 작아. 그 사이 하나 있어야 된다 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셨어요. EQB 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내놨습니다. 굉장히 멋진 전기차를 내놨어요. 크기가 크다 보니까
7인승이야. 이 7인승 덕분에 중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7인승 SUV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7인승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야, 이거 한국 나오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그렇게 큰 차는 아닙니다. 이 아이오닉이나 EV6 같은 거 휠베이스가 EQB보다 오히려 길어요. 근데 아이오닉 같은 거 5인승이고 EV6도 5인승이죠. 이거 팔리겠습니까? 아이오닉 5 EV6 이거 EQB하고 비교해서 우위에 있을까? 가격 경쟁력이 좋다? 그거 갖고는 조금... 네, 여튼 메르세데스-벤츠 EQA-B-C 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 EQS도 세계 최초로 중국 상하이 모터쇼에서 발표했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에 있어서는 전 세계 메이커들이 제발 중국 분들 제발 우리 차 좀 사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어요.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iX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죠. 예전에 공개한 iX3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아우디는 A6 e-tron을 공개했는데 이거 디자인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건 프리미어긴 한데 콘셉트 프리미어. 그래서 헤드램프 디자인 같은 것이 이번에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 약간 K8 닮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일부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아우디하고 기아차는 어쩐지 디자인 방향이 좀 같은 방향을 가고 있죠. 요즘 들어서 디자인 추세를 빠르게 따라가다 보니까 두 회사가 같은 방향을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파이가 있는 거야? 스파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ID6를 내놨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7인승이고요. 전기 SUV면서 전기 MPV에 가까운 자동차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굉장히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7kWh 배터리를 탑재했고 그리고 305마력을 낸다고 해요. 아이오닉이나 EV6나 이런 차하고 비슷한 급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휠베이스도 2965. 이 전기차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어지간한 메이커들은 다 비슷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에서 너무 이게 인기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뭐하냐, 아무것도 안 내놨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토요타가 지금 몇 년 전부터 떡밥을 날리는 게 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계속 떡밥을 날리는 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은 너무 많죠. 일단 배터리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정말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고 빠르게 방전할 수 있고,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열도 덜 나고 뭐 등등등 좋은 점밖에 없어요. 좋은 점밖에 없는데 기술적인 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밀도를 어느 정도 이상 높인 전고체 배터리를 아직 개발을 완성한 회사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기 때문에 토요타가 배터리 기술센터를 갖고 있어서 여기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이면 내놓을 거예요. 한지 벌써 10년 지났어. 전고체 배터리 올해 내놓는다고 해서 지금 2차를 내놨습니다. 2차가 전고체 배터리를 쓰는 차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몇 킬로를 가는지, 정말 전고체 배터리 맞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콘셉트에 불과합니다. 2025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 4년 후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수준. 이게 배터리 기술이라는 건 이게 화학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팍 하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외계인을 갈아 넣어서 엄청난 기술력으로 탁 발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대단한 기술을 넣을 수 있지. 근데 그게 폭발하거나 불이 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 아직 양산 시점을 얘기 못 한다는 거 2025년도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외관과 실내를 보면요, 지금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외관 날렵해 보이고 실내 저렴해 보이지만 디자인상으로는 괜찮네요. 그런데 아직 혁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얘는 좀 평범하네 하는 느낌. 토요타는 이번에 새로운 브랜드도 발표했는데요. 친환경 브랜드, 현대차의 아이오닉이나 메르세데스-벤츠의 EQ나 아우디의 e-tron이나 이런 것처럼 이 브랜드를 하나 내놨어요. 내놓은 브랜드 이름이 BZ, BG란 얘기죠. BG. 그만 알아보죠. 네, 여러 차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죠. 이번 상하이 모터쇼에 나온 경쟁차들 보면 다 SUV 아니면 CUV입니다. 형태가 대충 다 비슷해요. 아니면 MPV. 사람들이 많이 타야 돼. 이게 중국 시장을 잘 보면 그런 차들만 팔리니까. CUV인데도 약간 존재감이 작으면 중국 시장은 안 팔립니다. 인원이 7명 못 들어가면 안 팔려요. 근데 지금 현대차가 내놓은 차들 보면 야, 이게 무슨 생각인가 싶습니다. 살짝 걱정스러운 상황. 그냥 중국 시장 공략 아직 뭐 하지 말지 뭐 이런 생각이면 모르겠는데, 공략을 굳이 하겠다면 모하비 전기차나 팰리세이드 전기차나 이런 거대 전기차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세단, 고급차, 이런 전기차 이건 메르세데스나 이런 메이커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고, 현대차가 다가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죠.
중국 모터쇼니까 당연히 중국 차를 봐야 됩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특징은 IT 회사들이 직접 차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전제품 회사 샤오미 잘 아시죠? 이 회사는 뭐 아시다시피 TV, 스마트폰 이런 거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기술을 토대로 해서 차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리카라는 자동차 상표를 등록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10조를 투자해서 차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륙의 실수? 아니면 대륙의 실패가 될지도 모르죠. 네, 바이두 아시죠? 중국의 네이버 같은 회사예요. 중국에서는 구글 접속 못하죠. 그러니까 바이두 같은 중국 포탈이 대세입니다. 이 포탈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지리 자동차와 제휴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디디추싱 아시죠? 디디라고 하는 회사.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티 아니면 미국의 우버 같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택시 하면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 중국에서는 당연히 부르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거 부르지 않고서 택시를 잡을 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그냥 표준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카쉐어링을 중심에 놓고 그리고 카쉐어링용 자동차를 비아디하고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 텐센트도 아시죠? 텐센트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하고 함께 합작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니까 자율주행 시켜놓고 게임한다는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알리바바하고 상하이 자동차도 붙었어요. 알리바바 쇼핑몰 있잖아요.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 이렇게 둘이 붙어가지고 전기차 제조사 즈지 자동차 지지 이상해? 지지 자동차를 설립했습니다. DJI면 드론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론이 하늘을 부딪히지 않고 잘 나르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추락 안 하고 건물에 잘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홈 버튼 누르면 잘 피해서 또 조종사한테 옵니다. 이런 것까지 되는데, 이런 것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센서가 정말 훌륭해야 되겠죠. 이 센서,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을 자동차에 장착하겠다고 따로 부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분위기를 우리나라로 치면요, LG가 자동차 만들고 네이버가 자동차 만들고 카카오가 자동차 만든 거예요. 바람직하죠? 바람직합니다. LG차 타고 싶잖아. 카카오 자동차 좋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자동차는 기존 플레이어, 현대차 아니면 기아차 뭐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존까지는 그게 맞았죠. 사실 자동차 회사는 가장 중요한 게 엔진, 변속기 이런 파워트레인이니까 그 누구도 이 기술을 함부로 넘지 못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어. 부품을 다 사다 쓸 수 있지만 이 엔진만큼은 자기가 만드는 거,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이제는 모터를 다 사오잖아요. 배터리도 사고 모터도 사고 뭐 다 사오잖아. 이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의 경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전기차에서 전장 부품 가격을 놓고 보면 70-80%가 전장 부품이야. 그렇게 되면 이 자동차를 만들 때 모터, 배터리, 뭐 여기 들어가는 플라스틱 이런 거 다 자체 생산하는 LG가 만드는 게 싸겠어요? 아니면 현대차가 그걸 다 사갖고 만드는 게 싸겠어요? 모터 있지, 배터리 있지, 굴러가게 하지, 소프트웨어 있지, 뭐 스마트 기기 다 있지. 자동차 이렇게 찍어내는 거 이거 하나는 공장 하나 인수하면 될 것 같은데? 쌍용차 인수하는데 2천억? LG 입장에선 우리가 요번에 SK한테 받은 게 2조 원인데 쌍용차를 한 10개쯤 인수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생각 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LG나 삼성이 만드는 게 현대차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국은 마땅히 자동차를 이 회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전통 같은 게 아예 없고 그냥 맨 땅에서 생각해보니까 누가 만드는 게 맞지? 이 회사가 만드는 게 맞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비아디는 원래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비아디는 배터리 회사죠. 그래서 이런 거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네, 그럼 게임 잘하는 텐센트가 하면 재밌겠네, 아니면 통신 잘하는 회사가 필요하네, 그럼 화웨이가 하면 연결성이 좋겠구만, 커뮤니티가 필요하네, 커뮤니티는 바이두가 하면 되겠네,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자동차 생산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중국 자동차 회사들의 차들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 차들이 있었지만 가장 놀라운 차는 저는 이 차였던 것 같아요. 홍광 미니 EV 카브리오. 야, 이거 제가 지난번부터 10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전기차면 뭐든 만들 수 있잖아요. 뚜껑이 열려야 돼. 그리고 사람 4명 탈 필요 굳이 없어. 사람 2명 타고 뚜껑 열리고 전기차로 하고 이거 재밌게 좀 탈 수 있게 해주고 저렴한 가격에 주행거리 그렇게 길 필요도 없어. 이런 거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만들어줬죠. 그리고 나서 중국이 만들었어요. 일단 이 차 전동으로 천장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폼나겠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그런 차 아니라는 거지. 이건 폼나는 자동차다 라는 거예요. 주행거리는 9.3kWh 배터리, 정말 작은 배터리를 써서 주행거리가 120km에 불과합니다. 출퇴근하고 어디 간신히 놀러가는 정도, 그 정도인데 사실 중국은 전기차 망을 엄청나게 깔고 있거든요. 거의 모든 건물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충전하고 회사 가서 당연히 충전하는 거예요. 집에 올 정도의 충전 거리만 나오면 돼. 120km 넘는 곳에까지 출근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출퇴근하는데 도심을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이쪽의 생각인 것 같아요. 장거리 주행 모델은 13.9kWh 배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넉넉하게 느껴지네.
최고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 시속 100km까지 갈 수 있고요. 전기 모터는 27마력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차보다도 훨씬 느린 자동차, 그냥 느린 자동차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일 텐데요. 가격이 얼마쯤 될까? 전기차로서 살만한 가격이어야 되잖아. 젊은 사람들이 그냥 한번 사볼까? 무리해서 한번 살까? 라는 가격이어야 되잖아요. 얼마일까? 1000만원? 아닙니다. 626만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싸지 않나? 620만원 정도의 이런 자동차라면 하나 꼭 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하면 바로 살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 있죠. 보조금까지 받으면 도대체 얼마냐? 트위지 같은 자동차의 보조금이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만원이면 사는 거야? 야, 이거 우리나라 들어오면 큰일 나겠는데? 야,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뚜껑이 닫힌 모델도 있어요. 그냥 일반 모델 홍광 미니 EV라는 차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480만원. 처음에는 설마 이거 1480만원인데 잘못 쓴 건가? 라고 생각했어요. 잠시. 그냥 480만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이게 껍데기라도 찍을 수 있나 싶은 정도인데, 배터리 가격만 해도 400만원 넘을 것 같은데, 야, 이게 말이 되나? 한 명 타고 뒤에 뒷좌석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트위지가 문도 없어. 얘는 창문도 없잖아. 근데 1430만원이거든요. 이거보다 1000만원 싸다? 충격입니다. 물론 뭐 이 차가 굉장히 고급은 아니죠. 야, 이렇게 촌스러울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중국 시장은 굉장히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죠. 중국 땅의 면적이 이 남한의 96배잖아요. 인구는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거기는 13억이고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 같은 문화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이 우링 홍광이란 차는 원래 아주 작은 MPV였잖아요. 이 MPV가 중국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죠. 물론 반대로 중국에선 정말 비싼 차도 많이 팔립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나 뭐 BMW나 아우디 엄청나게 팔리고, 그리고 고급 전기차는 테슬라가 싹쓸이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전기차, 아주 비싼 전기차, 이렇게 두 개가 갈라져서 각각의 시장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번 모터쇼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두 번째 자동차, 중국 지리 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지커의 등장입니다. 지커 001. 기본적으로 지리 자동차는 꽤 고급이에요. 다른 중국차 브랜드하고 또 다르죠. 볼보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링크앤코도 가지고 있고, 이 지리 자동차는 전반적으로 중국에서도 차 잘 만드는 중국의 현대차 같은 뭐 그런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지리 자동차가 고급 전기차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커입니다. 배터리 기술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전기 모터, 인프라 이런 것들도 자기가 다 깔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OTA 되고요. 모든 라인업을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새 차처럼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나온 001 같은 경우는 이 4도어 크로스오버 자동차예요. 그래서 디자인 지금 보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고, 루프라든지 크롬 도금이라든지 뭐 등등등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실내는 약간 테슬라를 떠올리게 하는 대형 디스플레이를 넣었고요. 이 분리 버튼이 거의 없는 거, 이것도 요즘 중국 자동차의 특징 중에 하나겠죠. 굉장히 잘 만들었고, 감성 품질도 굉장히 우수해서 이 상품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팩도 110kWh 배터리 팩이 들어가서요. 테슬라 모델 S보다도 더 큰 배터리 팩이고요. 베이스도 전기차 중에서 가장 큰 급인 2999, 아이오닉하고 거의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4초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가는 거리는 700km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NEDC 기준이고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후하게 나오는 편이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아마 500km 좀 넘는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110kWh 배터리를 넣고도 가격이 5천만원입니다. 이렇게 고급이라고 여태 얘기해놓고 5천만원이라 그러면 아이오닉은 뭐가 되는 거야? V12이 없으니까 아이오닉 윈. 네, 아이오닉은 V12이 있었지. 내가 그걸 입고 있었네. V12 지금 중국 자동차 회사들 엄청난 자동차들을 내놓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앞서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은 뭔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이걸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왔던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일단 한번 던져보자라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스타트업들이 뭔가 만들어내고 계속 수정하고 다시 고쳐나가고 이런 모습처럼 중국의 여러 IT 기업,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수많은 자동차를 내놓으면서 여기서 뭔가 하나 선택될 때 이때 갖는 파괴력, 이게 어마어마할 거라는 예상도 듭니다. 굉장한 위기로 느껴져서 이번 모터쇼를 보면서 소름이 쫙 끼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QA의 가격이 5,300만원, EQB의 가격이 6천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 아이오닉 5하고 경쟁할 수 있는 가격인데? 그러면 당연히 아이오닉 5 사야지. 아이오닉 5엔 V12이 있으니까.
EV6도 V12이 있어요. V12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